안녕하십니까. 오늘 3자 톡톡을 진행하게 된 이채호 과장. 안정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1일 신규 상장한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2종 상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품 설명에 앞서서 여기 위에 보시면 애플 팀 쿡 7년 만에 인도 간다, 이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팀 쿡은 애플의 CEO잖아요. 네네. 네, 최근에 7년 만에 인도에 간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인도의 애플 오프라인 매장 1호점을 이제 개점 행사가 이제 곧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플 팀 쿡이 이제 참석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이제 애플의 생산 기지가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인도로 전환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산 기지에 대한 인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 시장으로서 인도가 또다시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팀 쿡 애플 CEO가 2016년에 인도에 갔었고 7년 만에 이제 애플의 공장들이 중국을 벗어나서 인도로 가게 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도 상품 저희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인도라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뉴델리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인구수인데요. 인구가 22년 기준 14억 2천만 명입니다. 예, 거의 중국과 맞먹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요. 면적은 세계 7위, 한반도의 15배의 큰 면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가 넘고요. 한국의 약 1.8배. 그리고 인당 GDP는 2,200달러 규모로 이제 한국의 약 6.5%로 인당 GDP는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5조 달러인데요. 한국의 약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좀 인도의 개요를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어를 힌디어, 영어 이렇게 두 가지를 쓰잖아요. 그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보다 뭐 용이한 환경이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 ETF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저희가 상품을 출시하게 된 이유, 배경,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애플을 예시로 좀 말씀드렸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인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 인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중국의 인구수를 인도의 인구수가 올해 초과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2023년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인도가 추월을 한다, 중국의 인구수를. 그래서 한 국가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수인데요. 뭐 운동 선수로 치면 기초 체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젊은 층의 인구를 갖고 있느냐,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 평균 연령이 28세. 와, 엄청 어린 수준이네요. 젊은 청년층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층들이 많은. 그래서 인도가 한 10살 정도 중국보다도 더 어린 연령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인구의 65%가 35세 미만으로 생산 가능 연령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다. 양질의 인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수도 지금은 5억 명 수준인데 향후 30년간 증가를 하면서 2050년까지 약 8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러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되면서 이런 금융 쪽이나 이런 소외됐던 계층들이 빠르게 좀 성장을 하면서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좀 두 번째 포인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지털 시대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인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인구들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내수 시장이 좀 더 커진다,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인구수를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선수에서.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 그리고 뭐 스마트폰의 보급, 좋은 장비를 사용을 하는 운동선수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다르 카드라고 있는데요. 아다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홍채라든지 지문을 가지고
이제 12자리의 아이디 번호를 부여를 해서 주민등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없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인구의 뭐 많은 부분이 많은 연령층이 이런 신분이 할당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저런 등록을 통해서 금융 소외계층들도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세금 징수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좀 경제 내수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장 내수 활성화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전에는 인도의 대부분이 현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로 이제 핀테크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로 후불 시스템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수가 좀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인도의 60%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도 더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자 수도 5억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인도 제조업 성장 가속화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인데 한번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라고 해서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서 인구수가 운동선수의 기초 체력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장비라고 얘기를 드렸다면 이 세 번째 제도는 룰이 굉장히 유리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PLI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이나 기업들이 약정한 투자액과 매출액을 달성을 하면 정부가 사전에 지정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바일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PLI 제도를 통해서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을 하고 인도에서 그런 모바일 폰 생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아, 인도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애플처럼 해외 기업들도 이 PLI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중공업, 제약뿐만 아니라 뭐 식품 가공산업, 섬유, 철강 등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 이런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어서 점점 인도의 정부의 그런 제조업 성장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의 인도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만 잘라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폭스콘이라든지 중동의 뭐 ISMC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의 뭐 스즈키 같은 뭐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기업들이 인도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인데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탈세계화 국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미국은 이제 특정 지역을 집중 지원을 해왔고요. 지금은 그 지원을 받는 대상이 인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그런 미중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IPEF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무역부터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이렇게 네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과정에 인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E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14개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IPEF를 통해서 미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에 뭔가 초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의 역할을 네. 이제는 인도가 좀 대신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투자 포인트 4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인도의 많은 인구수, 네. 그리고 젊은 인구 구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네, 제조업 육성 의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에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드렸던 포스트 차이나 이제는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ETF는 이 니프티 50이라는 인도 대표 지수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이 니프티 50 지수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기초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유니버스인데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인데 인도에 등록된 NSE 거래소 상장 기업의 니프티 100 지수가 있어요. 뭐 100가지의 종목이겠죠. 네, 그 종목 중에 개별로 선물 옵션 거래가 가능한 종목만을 꼽았고요. 그게 바로 50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니프티 50 지수이고요. 저희 코덱스 인도 ETF는 요 니프티 50 지수를 기초 지수로 추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시가총액 비중만큼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50개 종목이 있을 텐데 네. 섹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섹터가 금융부터 IT, 에너지,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소재 이렇게 상위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 외에도 산업재,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등 다양한 섹터가 좀 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미 섹터가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금융 비중이 37.4%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그런 성장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자금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런 은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 섹터 비중이 큰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지금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 또는 정책, 외국인들 직접 투자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추후에는 다양한 섹터들이 성장을 하면 섹터도 더 늘어날 것이고 비중도 더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원래 어떤 국가든지 어떤 신흥국이든지 금융의 비중이 높았다가 이 비중이 점차 다른 산업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섹터 정리해 주셨는데 인도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니프티 50 종목 중에서 좀 대표 종목 한 3가지만 우선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을 크게 좀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정유화학, 그리고 통신, 그리고 리테일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 릴라이언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을 모태로 처음에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리테일 쪽에 진출을 했고 2016년에 가장 마지막에 통신 쪽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유통이라든지 리테일 그리고 통신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도의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진 그룹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S-오일 아니면 뭐 GS칼텍스 그리고 뭐 통신이니까 SK텔레콤 유통 쪽 리테일은 이마트 이 3가지를 모두 다 하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HDFC 뱅크라고 해서 인도의 민간 은행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나 자산 규모로나 가장 큰 은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2,900개의 인도 도시에 6,30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거대한 민간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 인도 인구의 중에서 한 10억 명 가량이 금융의 소외 계층으로 지금도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들을 대상으로 요 HDFC 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그런 금융 소외 계층들이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소매 대출 시장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인포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준다거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종합적인 IT 서비스 제공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은 이 인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탑 10 은행 중에 8개가 이제 이런 인포시스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맞습니다. 그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글로벌 탑 10 보험사 중에 이제 7개사가 인포시스의 고객이거든요. 자동차 부분도 글로벌 탑 10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인포시스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출의 97.4%가 인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67%씩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 계약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의 수혜주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표 주주 친화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22년에 이제 배당 금액이 주당 31루피였어요. 근데 2013년 대비 이게 6배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이게 주주 환원 정책 기준을 얘네들이 변경을 했는데 그전에는 순이익의 30%였다면은 이제는 잉여 현금 흐름의 85%까지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주 친화 기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니프티 50의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 기초지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니프티 50 지수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4%씩 니프티 50 지수가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의 표를 보시면 앞에 이제 인도의 대표 기업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20배 수준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 성장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슬라이드에서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상장한 저희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두 가지 상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지수는 니프티 50 인덱스이고요. 환해지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보수는 이제 한 배짜리 저희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같은 경우에는 연 0.19%, 그리고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연 0.39%이고요. 위험 등급은 각각 2등급과 1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인도에 대한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ETF가 있는지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인도 신규 상장 상품 두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삼자 톡톡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자 톡톡.